한강뷰 삼촌이야. 가온전선. 오늘 10% 넘게 튀어오른 거 봤어? 이게 더 재밌는 게 오늘 전선주들 효성중공업이고 LS구 다 차익 실현으로 빠진 날이야. 그 와중에 이놈 혼자 올랐어. 이유 없이 혼자 못 가지. 그것도 테슬라가 엮인 이유야. 그냥 오른 게 아니니까 끝까지 들어봐. 오늘은 회사 얘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뒤에서 차트까지 직접 까볼 거거든. 자, 먼저 큰 그림부터. 요즘 시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GPU 아무리 쌓아도 전기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다 이거야.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도시 하나만큼 전기를 빨아먹어. 엔비디아 칩 수십만 장 꽂아놨는데 전력을 못 끌어오면 그냥 비싼 고철이야.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칩 다음으로 돈을 쏟아붓는 데가 바로 전력 인프라야.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자.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데이터 센터 서버까지 끌고 오는 것까진 케이블이 해. 그런데 그 안에서 수만 대의 서버한테 대용량 전기를 안전하게 쫙 나눠주는 건 케이블로 한계가 있어. 이때 쓰는 게 버스덕트라는 부품이야. 쉽게 말해 전기를 콸콸 흘려보내는 두꺼운 금속 통로인데 케이블보다 용량 크고 발열 적고 효율 좋아. 데이터 센터 전력 분배의 핵심 부품이라는 거지. 이게 오늘 가온전선 얘기의 출발점이야. 그럼 가온전선이 뭐하는 회사냐? 1947년에 세워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전선 회사 중 하나야. LS그룹 계열사고 전력 케이블이랑 통신 케이블 만드는 게 본업이야. 한마디로 전기 흘려보내는 길을 까는 회사라고 보면 돼. 자, 그럼 오늘 왜 올랐냐? 핵심은 이거야. 가온전선이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0억 규모 버스덕트 수주를 따냈어. 그런데 그 상대가 중요해. 미국 전기차 업체의 AI 데이터 센터 공급망에 처음으로 들어간 거거든. 그리고 그 전기차 업체가 어디냐? 언론에서 테슬라로 강하게 보고 있어. 회사 공시엔 글로벌 전기차 업체라고만 돼 있어서 100% 확정은 아니지만 정황상 테슬라 데이터 센터로 추정한다는 거지. 오늘 장중에 변동성 완화 장치 VI까지 걸리면서 튀었어. 근데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야. 가온전선은 이미 올해 메타한테 5년간 최대 4조 원 규모 버스덕트 물량을 따냈고 구글이랑은 1조 2천억 규모로 얘기가 돼 있어. 다 합치면 누적 수주가 최대 6조까지 보는 그림이야. 거기에 오늘 테슬라까지 추가된 거지. 메타, 구글, 그리고 테슬라. 글로벌 빅테크 데이터 센터 전력 분배를 가온전선이 깔아주는 대장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야. 전망을 보자면 AI 데이터 센터 투자 사이클은 1, 2년짜리가 아니라 몇 년을 보는 장기 흐름이야. 회사도 지난주에 창사 첫 무상증자 발표하면서 유동성 늘리고 미국 공장 증설로 대응하겠다고 했어. 방향은 분명히 좋아. 근데 솔직하게 짚을 것도 있어. 이 종목. 이미 1년 동안 400% 넘게 오른 종목이야. 그리고 지금은 5월 고점에서 한참 빠진 자리야. 그래서 오늘 반등이 진짜 바닥 잡고 올라가는 건지 잠깐 튄 건지는 뒤에서 차트로 확인해야 돼. 그리고 가온전선만 보지 말고 같이 봐야 할 게 있어. 일진전기야. 얘도 전선 만드는 회사인데 북미 노후 전력망 교체 특수로 주목받던 종목이야. 미국이 수십 년 된 송전망을 갈아엎어야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전선 수혜주라는 거지. 같은 AI 전력망 테마의 다른 라인이라고 보면 돼. 재밌는 건 일진전기는 오늘 오히려 9% 넘게 빠졌어. 대한전선도 빠졌고 전선 섹터 전체가 그동안 많이 올라서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을 맞은 거야. 가온전선만 테슬라 수주라는 자기만의 재료로 혼자 버틴 거고, 이게 뭘 말하냐면 섹터 전체가 한 방향으로만 갈 땐 끝물일 수 있고 이렇게 갈리기 시작하면 재료 있는 놈만 살아남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선 테마는 가온전선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일진전기, 대한전선까지 라인으로 같이 체크해 두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이 회사가 뭐고 왜 올랐는지였어. 회사 좋은 거, 테슬라 수주 따낸 거 다 알았어. 근데 여기서 끝내면 그냥 뉴스 읽은 거랑 똑같아.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돈이 진짜 들어왔는지, 누가 사고 있는지, 차트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7가지 지표로 하나씩 차트를 까볼게. 이거 보고 나면 너희가 직접 이런 종목 판단할 수 있게 돼. 가자. 첫 번째, 거래대금부터 보자. 거래대금은 그냥 주가보다 훨씬 중요해. 왜냐면 주가는 한 주만 거래돼도 올라가지만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건 진짜 큰 돈이 움직였다는 1차 신호거든? 오늘 가온전선 거래대금이 약 1,500억이야. 시가총액 5조가 넘는 대형주에서 1,500억이면 돈은 분명히 돌았어. 죽은 종목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삼촌이 솔직하게 말할게. 이게 폭발은 아니야. 진짜 대시세 초입에선 거래대금이 평소에 몇 배로 확 터지면서 들어오는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오늘은 큰 돈이 관심은 줬다. 근데 아직 다 들어온 건 아니다 정도로 읽는 게 정확해. 반등의 시작 신호 정도지 확정은 아니라는 거야. 두 번째, 그래서 더 중요한 게 거래대금 증가율이야. 오늘 거래대금이 평소, 그러니까 최근 5일 평균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늘었냐를 보는 건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 5일 평균 대비 한 자릿수 차이 정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테슬라 수주라는 큰 뉴스가 떴는데도
자금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진 않았다는 거야. 페이크 상승이랑 진짜 추세를 가르는 게 바로 이 지점이거든. 진짜 배기는 뉴스 뜨면 거래대금이 평소에 2배, 3배로 확 늘면서 올라가. 오늘은 그게 아직 안 나왔어. 그러니까 내일 모레 추가로 거래대금이 터지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 그게 터지면 진짜고 안 터지고 다시 줄면 오늘은 잠깐 튄 걸로 봐야 한다는 거지. 이거 메모해둬. 세 번째, 시가총액이랑 회전율. 가온전선 시총이 지금 5조 4천억 정도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총이 큰 종목은 움직이는 성격 자체가 달라. 하루에 30%씩 위아래로 튀는 가벼운 잡주가 아니라 묵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거지. 오늘 회전율을 계산해보면 약 3% 정도 나와. 회전율은 그날 거래된 금액을 시총으로 나눈 건데 이게 낮다는 건 전체 주식 중에 아주 일부만 손바뀜이 됐다는 뜻이야. 대형주라 정상이야. 근데 뒤집어 보면 이렇게 묵직한 종목이 한번 추세를 타면 쉽게 안 꺾인다는 장점도 있고 반대로 단기에 확 먹고 빠지긴 어렵다는 뜻도 돼. 그러니까 가온전선은 짧게 치고 빠지는 종목이 아니라 추세 확인하고 길게 보는 종목이라고 성격을 잡고 가야 해. 네 번째, 수급.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야. 오늘 하루만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둘 다 소폭이지만 순매수로 돌아섰어. 반등 시작하는 날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준 건 나쁘지 않은 신호야. 근데 또 삼촌이 정직하게 말할게. 최근 5일 누적으로 넓혀서 보면 얘기가 달라. 5일 동안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았고 그걸 개인이 받아준 자리야. 특히 며칠 전엔 외국인이 대량으로 던진 날도 있었어. 그러니까 정리하면 5일 내내 팔던 외국인 기관이 오늘 비로소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게 오늘 수급의 진짜 그림이야. 매집 확정이 아니라 전환의 첫날인 거지. 그리고 하나 더, 수급 데이터는 장 끝나고 저녁 늦게 최종 확정되니까 지금 숫자랑 내일 아침 숫자가 좀 다를 수 있어. 이건 감안하고 봐. 잠깐 여기서 하나, 이런 급등주 삼촌이 매번 어떻게 남들보다 먼저 찾아내는지 궁금하지? 오늘 가온전선처럼 전선주 다 빠지는 날 혼자 가는 종목, 이런 거 미리 잡으려면 도구가 필요하거든. 삼촌이 직접 포착한 종목들 고정 댓글 통해서 전부 무료로 받아갈 수 있어. 링크 걸어놨으니까 가져가서 너희도 직접 찾아봐. 자,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가자. 다섯 번째, 지금 차트가 어디냐?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 가온전선 52주 최고가가 63만 5천 원이야. 그런데 오늘 종가가 32만 9천 원이지. 무슨 뜻이냐면 고점 대비 거의 절반, 마이너스 48% 자리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해두자. 오늘 10% 올랐다고 신고가 가는 종목이 절대 아니야. 5월에 한번 크게 폭등했다가 반토막 난 다음 거기서 반등을 시도하는 눌림목자리라는 거지.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양면이 다 있어. 잘 풀리면 바닥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무릎자리가 될 수 있고 안 풀리면 추세가 꺾여서 더 빠질 수도 있어. 그래서 아까 이번에서 말한 거래대금이랑 4번 수급으로 계속 확인해야 한다는 거야. 위치만 보고 싸졌네 하고 덜컥 다 사면 안 돼. 여섯 번째, 테마. 종목은 결국 테마를 타고 가. 가온전선이 속한 테마가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야.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다음으로 제일 센 테마 중 하나지. 그 안에서도 가온전선은 케이블이 아니라 버스덕트라는 한 단계 위 고부가 부품을 하잖아. 그리고 고객이 메타, 구글, 그리고 오늘 테슬라까지야. 이게 테마 안에서의 위치를 말해줘. 전선 섹터 안에서 데이터 센터 버스덕트 라인이 제일 핫하고 가온전선이 그 라인의 대장급이라는 거지. 테마가 살아있는 한 이 종목은 계속 시장에 관심을 받아. 반대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둔화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테마 전체가 흔들리니까 그쪽 거시 뉴스도 같이 봐둬야 해. 마지막 일곱 번째, 차트 패턴. 이평선부터 보면 21선이랑 61선이 아직 위를 향하는 정배열 모양은 살아있어. 60일 추세도 큰 틀에선 위쪽이야. 이건 긍정적이야. 근데 동시에 고점을 깊게 깨고 내려온 상태라서 지금은 박스권을 다시 다지는 구간이라고 봐야 해. 정리하면 이래. 정배열이 살아있는 눌림목. 이건 교과서적으로는 검증된 매수 자리 후보야. 5월 고점에서 물린 매물을 한번 소화하고 다시 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단 조건이 있어. 거래대금이 다시 터져주고 외국인 기관 매수가 이어져야 진짜 자리가 돼. 그게 안 나오면 반등 실패하고 다시 흘러내릴 수도 있어. 그래서 결론은 분할 매수야.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나눠서 담고 손절가 미리 정해놓고 대응하는 자리라는 거지. 자, 오늘 가온전선 회사부터 차트 7가지까지 다 까봤어. 정리하면 테마랑 재료는 진짜 좋아. 근데 차트는 아직 확인이 필요한 눌림목 자리야.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분할로 손절 정해놓고 대응하라는 거지. 그리고 너희 삼촌이 이런 종목 어떻게 매번 먼저 잡아내는지 궁금하잖아. 삼촌이 직접 포착한 세력주랑 급등주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놨어. 무료야.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고정 댓글에서 받아가.
이런 거 한 달에 두세 번만 잡아도 한강뷰 가는 거 어렵지 않아. 가보자고.